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미국 게임 소매점 게임스톱 주식 공매도 사태가 전 세계 금융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 공매도 사건에서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 대결로 비화되면서 국내에 미칠 파장도 주목되고 있죠. 한국에서도 공매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밝힌 후 주식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불거졌습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주장에 금융위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여당은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에서 6개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개선한 후 재개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게임스탑 사태 이후 공매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 의식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앞으로 공매도 금지의 한시적 연장, 재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5G 누적 가입자 수는 총 1185만 1373명이었습니다. 원래 목표치였던 1200만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전월 대비 91만 9010명이 가입하며 월 가입자 수 증가율만 8.4%를 기록했습니다. 이통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547만 6055명, KT 361만 7471명, LGU+ 275만 1942명이었습니다. 5G 부문에서도 SK텔레콤과 KT, LGU+의 가입자 비율이 5대 3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알뜰폰 가입자 수는 5,905명으로 전월보다 27% 늘어났습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는 911만 1285명으로 지난달 총 가입자 수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LGU+망 알뜰폰 가입자 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LGU+망 알뜰폰 가입자 수는 137만 7715명으로 이는 전월보다 15.9% 늘어난 숫자입니다. KT는 전월 대비 1% 늘었고 SK텔레콤은 오히려 전월보다 0.01%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5G 월 트래픽은 30만 2278TB로 지난달보다 10.9% 증가했습니다. 1976년 애플이 만든 최초의 컴퓨터 애플1이 온라인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작동 가능한 온전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역대 가장 비싼 애플1 컴퓨터가 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경매 서비스 이베이에 등장한 애플1 컴퓨터의 경매 시작가는 150만 달러, 약 16억 7,800만 원부터입니다. 애플1의 출시 당시 가격은 666달러였는데요. 현재 물가로 환산했을 때 250만 원 정도입니다. 경매에 올라온 애플1 컴퓨터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직접 설계하고 스티브 잡스가 처음 판매한 200대 중 한 대에 속합니다. 특히 오리지널 메인보드만이 아닌 출시 당시 목재 케이스와 작동 가능한 상태라는 점이 높은 가격의 이유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애플1 최고가 경매는 2014년 보넴스 경매에서 약 10억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애플1이 있습니다. 넥슨이 운영하는 제주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한 대가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가 보증 수리나 소모품 교환 등 기본 정비 서비스 외 차량 사고로 인한 판금 도색 등 모든 수리 서비스를 자체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수리 시 별도의 외부 업체를 통해 판금 수리를 받지 않아도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S 시장도 외부 협력사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테슬라는 북미 지역에 140개소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46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분기 AS 부문에서 약 7,68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테슬라 AS 확대가 서비스 확충 외에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와 모터가 결합된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며 대형 성형 압착을 이용한 프레임 바디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 공업사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전기차 수리는 테슬라만이 혹은 테슬라가 지정한 수리업체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향후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 전기차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메리 바라 GM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말 2035년까지 디젤 및 가솔린 자동차, 트럭, SUV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할 것이며 이를 대체해 30종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30년까지 미국 공장 가동의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고 2035년까지 이를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GM은 향후 5년간 미래차 연구 개발 분야에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국 GM의 경우 전기차 생산 경험과 설비를 갖췄음에도 아직까지 배정 물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 GM 노조 측은 부평 이 공장을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삼고 트레일블레이저 EV를 생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GM이 밝힌 30종의 신형 전기차 중에서 한국 GM 공장에 생산이 배정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GM이 전기차로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마당에 한국이 이러한 추세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넥슨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과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 체계를 대폭 상향 개편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넥슨은 올해부터 신입 사원의 초임 연봉을 개발 직군 5천만 원, 비개발 직군 4,5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합니다. 넥슨은 직원의 2021년 연봉을 일괄적으로 80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사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13%로 연차가 낮을수록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수 인재 영입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2018년 이후 중단된 신입과 경력직 공채도 올 상반기 내 재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직원 500명 이상 대기업의 2020년 대졸 신입 사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3,347만 원입니다. 이정원 넥슨 대표는 우수 인재에 대한 전폭적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누구나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회사의 성과를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노력을 통해 사회에서도 사랑받는 회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중위주택 가격이 각각 8억 원과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은 8억 759만 원, 경기는 4억 611만 원으로 산정돼 처음으로 각각 8억 원,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달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을 넘겼고 평균 매매가 역시 5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KB국민은행 측은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에 따라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촉발됐던 전세난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전세 수급 지수는 171.8로 작년 12월 대비 14.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94.0까지 올랐던 수도권 전세 수급 지수는 11월 하락으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낮아졌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가 상승으로 전세 수급 지수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입주 물량이 크게 줄고 재계약에 따른 매물 잠김이 지속돼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에 주식을 판 자금을 활용하려면 2월 9일 전에는 매도해야 합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대출과 주식 신용거래 금액은 만기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월 1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이자는 없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려고 12조 8천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합니다. 카드 결제 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됩니다. 연체 발생 없이 2월 1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 어음, 수표, 전자결제 수단 만기가 도래하면 현금화에 통상 1영업일이 필요해 2월 15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 연휴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 송금 거래가 어려워 외화 송금 거래 역시 미리 송금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